이슈의 참견 첫 번째, 중요성 커지는 2차 전지 전구체. 오늘 양대 지수가 저점을 낮추고 또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대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특히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아연 관련한 소식뿐만 아니라 동박과 전구체 같은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고려아연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2차 전지 전구체 중요하다고요? 서용한 전문가님? 예, 그 양극재 기업들이 그 양극재 그 전구체라는 것을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구체는 그 중국으로부터 약 한 90% 정도로 그 많은 양을 수입을 해오던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이 내재화 증가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이 그 자사 양극재의 품질을 향상을 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을 또 확보를 해서 수익성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구체라는 것은 그 양극재를 만드는 어떤 선행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CM, 삼원계 배터리에서 그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뜻하죠. 그런데 이 양극재 업체들은 메탈 형태의 NCM 전구체를 받아와서 리튬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열처리, 분쇄, 그리고 각종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구체와 양극재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리튬이 들어가기 전이냐, 후이냐, 이것을 통해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전구체는 양극재 내에서 원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에서 한 40%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엄청난 그 원가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가 비중이 높은 원재료를 내재화한다고 하면은 양극재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전구체의 수요가 높아질수록 그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재화를 한다고 하면은 수급에 그 안정적으로 그 차질 없이 수급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양극재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도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양극재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전구체 따로, 양극재 따로 이렇게 다른 기업에서 그 기술 개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술 개발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각 기업들이 그 서로에게 그 세부 기술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양극재의 성능 향상도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전구체는 중요한 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의 양극재 입자들은 그 자잘한 그 입자들이 뭉쳐진 다결정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각각의 입자 크기가 다르고 그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충전과 방전 시에 부피가 팽창하고 축소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그 배터리에 크랙이 생겨서 배터리에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단결정 입자의 경우에는 양극재 원자들이 하나의 입자 형태가 되므로 다결정 양극재 문제들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하나다 보니까 부피 팽창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구체를 이게 단결정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제조 업체들 모두 그 전구체 내재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양극재 기업들을 팔로우업을 하실 때 양극재 캐파 이외에도 전구체 캐파도 팔로우업 하셔야 밸류에이션 하실 때 적정하게 밸류에이션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구체 캐파 증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양극재 업체 보실 때 팔로우업을 하시길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비용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 부담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 비용을 낮추는 내재화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가 가운데 비중이 높은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 따라서 앞으로 전구체의 생산 능력을 투자 포인트로 삼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잘 체크해 봐야 하는 수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성진 전문가님께서는 전구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4대 핵심 소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힘쓰고는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며 국내 업체들은 자연스레 중국산 물량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산 전구체 수입 비중이 2020년도에 89.1%나 된다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 양극재의 원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로 인해 오히려 실질적 수익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등에서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전구체의 안정적인 수급의 한 방편으로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되어 여러 사업 모델을 통해 최적화 모델을 빨리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네, 그간 전구체는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을 해왔군요. 오늘 LG화학의 또 선전 움직임, 상승 움직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영하 전문가님, 어떤 기업 있을까요? 관심 좀 꼽아주시죠. 예, 그 E&D랑 그 코스모 신소재 준비했습니다. 그 E&D는 그 전구체 제조업체죠. 20년 말 작년이죠. 전구체 제조 능력이 1,000톤에서 올해 말 한 5,000톤 수준으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 100% 가동 시에 매출액 한 1,000억 원 정도가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가동률을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구체 매출 한 500억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고객사에서 1.5만 톤에서 2만 톤 분량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향후에 대규모 증설을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양극재 업체의 증설에서 보듯이 양극재 제조업체들은 그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계속해서 증설을 해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 전구체도 그만큼 증설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극재 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그 2만 톤 분량으로 증설이 확실시 될 시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이 되는 못해도 7천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도 저평가라고, 성장성 대비 저평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이전부터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20년도에 삼성 SDI의 그 NCM 전구체 생산 라인을 인수했습니다. 전구체 라인을 점차적으로 증설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단결정 양극재도 그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이 단결정 양극재를 그 개발 완료 후에 양산 테스트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옛날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2차 전지 탑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려 11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죠. 아직도 그 에코프로 BM, LNF2에 비해서 캐파 대비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아직도 그 투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동사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 가장 유망하다고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락장, 약세장 속에서 양대시장 배터리주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보여주는데요. 관련한 종목군들 고민하시는 분들 전구체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서영한 전문가는 전구체 기업 E&D와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전구체로 진출을 했고 전구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배터리주 가운데 탑픽으로 코스모 신소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